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저희가 너무 커플 관련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세법 개정안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공제 확대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1인 가구분들이 청약 통장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시죠? 필수입니다. 이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 통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건이 있었어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여야 이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연간 한도는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40만 원으로 한도가 있었는데 연간 한도를 300만 원까지 확대해 준다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40만 원으로 맞춰서 저희가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청약통장에 넣는 금액도 내가 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넣어야지 하는 이렇게 절세를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한 분들에게 연간 한도가 6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되니 납입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점검하셔서 추가 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도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신혼 초반에 집을 마련을 하면서 전세를 얻고 이러면서 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 세법은 무주택 혹은 1주택인 근로자 분들을 대상으로 연간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자율도 많이 올라가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자를 납입하시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이 상환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확대되는 금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가 되는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게 주택에 대한 기준 시가 요건도 있었습니다. 시가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나라에서 이 주택이 대략 얼마 정도의 시가다라고 이제 매년 알려주는 걸 기준 시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존에는 5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주택에 대한 가격 또한 6억으로 1억 확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는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확대되는 금액 또한 저희가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아마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굉장히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원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도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을 하고 계신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용하는 금액은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제 대상이 총급여, 제가 연간 받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도서나 공연, 미술관 이렇게 문화 관련된 비용을 썼을 때는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로 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건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23년도 4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한정적으로 문화비는 30%에서 40%로 10% 한도를 올려주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40%를 저희가 공제받던 부분을 50%까지 각각 10% 확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 준다라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내가 다른 상점에서 이용을 하던 신용카드 사용 금액들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만약에 저희가 선택지에서 기존의 상점과 전통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전통시장으로 가서 똑같은 물품을 구입을 하시는 것도 저희의 절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 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분들에게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적용기한이 2023년도까지였는데요. 2년 연장
해당이 돼서 2025년 12월 말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된 부분이니 꼭 잊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려동물의 의료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세요. 아픈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방치하시는 분들도 가끔 뉴스에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가세를 과세하는 의료비가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면세에 해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가 부과가 안 되다 보니 10%가 추가로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면세가 아닌 진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10%를 더 부담을 해야 하니 애가 아프면은 이제 기존에는 조금 더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온 내용은 기존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 용역을 조금 더 확대했어요. 아마 이 부분이 동물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로 부가세를 면제하는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훨씬 더 부담이 덜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기부를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기부에 대한 문화는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크진 않지만 하고 있긴 한데 기존에는 저희가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리고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저희가 살면서 3천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가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좋은 일이죠.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 그 기부금 영수증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챙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적격으로 인정받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납입을 하면 그게 바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적용이 돼서 저희가 연말정산을 받으실 때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러한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기부금 명세서라고 하거든요. 기부금 명세서를 챙기셔서 연말정산에 꼭 절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1인 가구 분들이 해당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 정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